환자 중심 문화를 위한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웰인사이트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웰인사이트입니다. 서울 잘 다녀오셨나요? 이번에 설명회가 있었죠. 네. 다들 이렇게 가시더군요. 병원별 2인이 갈 수 있는데 담당자 한 분과 간호부 한 분. 네, 이렇게 간호부의 도움이 사실 많이 필요하고 입원 환자 경험 평가이기 때문에 더더군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네, 그렇게 가셨는데 어떤 병원은 또 이렇게도 가시더군요. 네, 담당 부사 한 명과 네, 의사, 진료부에서 한 분, 네, 이렇게 가시는 병원도 있으시더군요. 그런 병원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는 환자 경험 평가 알려주기 되게 급급하잖아요. 네, 그런데, 환자 경험 평가를 넘어서요, 환자 중심 문화까지 뿌리내린 이런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병원들은, 네,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네, 진료부의 참여도 굉장히 잘 되어지고요. 네, 반감도 많이 덜하고. 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병원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네. 환자 경험 평가를 통해서, 네, 이런 도구를 통해서. 네, 잘 다녀오셨죠? 그리고 설명의 자료는 첫 번째 영상은요, 신병원에서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오픈하실 건데, 아직 조금 준비가 되면 아마 오픈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설명의 자료는 이미 이제 올라와 있어서 6월 5일 날 올리셨어요. 그래서 이 평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간에 저희가 이 평가 시스템 안에 링크를 좀 유튜브 밑에 넣어 드렸었는데 그걸 통해서 들어가니까 좀 찾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할게요. 웰인 사이트에 저희가 블로그 링크를 밑에 달아 놓을게요. 그러면 블로그 들어가실 때 회원 가입하시고 네, 로그인 하셔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로그인 하셔도 뭐 회원 가입하셔도 뭐 알림 설정 네, 이런 건 없어요. 네, 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게. 네, 그래서 편안하게 네, 그냥 자료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앞으로의 모든 자료도 저희가 블로그를 통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앞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가요 지금 일단은 서울권에도 하나 서울에 어, 법인을 하나 더 냈어요. 네, 그래서 서울을 본사로 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더 도움이 필요한 서울, 경기, 인천, 네, 이런 쪽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받고 또 교육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환자 경험 평가 설명의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 봤더니 영역이 하나 늘고요. 문항이 두 개가 늘었죠. 그때 사실 그냥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지만 세세하게 보면요. 문항의 성격도 약간 변했어요. 먼저 간호사 영역은 똑같이 가고요. 의사 영역에서 7번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앞에 보면 뭐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고 우리가 굉장히 심의에 빠졌어요. 네, 취리에 빠졌어요. 이거는 진짜 어렵겠구나. 그런데 환자 인터뷰를 해보면 환자들도 다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환자도 다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병원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회진 관련 정보 제공은 우리 그 회진 알림톡 하고 계시죠? 네, 이런 것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살짝살짝만 얘기하고 지금 빠르게 넘어가서 영상의 길이를 줄일 거예요. 네. 선생님도 힘드시니까. 근데 혹시나 더 좀 자세하고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교육 요청을 하시면 교육을 통해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원 및 치료 과정 안에 보시면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라는 게 하나 들어왔고요. 이 부서 간의 의사소통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받는 것 같아요. 병원들의 전화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어려운 문항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안에 보면 네, 의사, 간호사, 뭐 검사실, 원무과 이런 이제 팀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 이게 비단 입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래도 함께 가야 되고, 그리고 VOC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말씀 드려봐요.
VOC는 그동안 우리 조금 어떻게 보면 환자 경험 평가가 전화 리서치로 진행될 때는 2달 만에 그냥 2달 이내로, 1달 반이나 2달 이내로 다 끝이 났죠. 물론 다 5개월 동안 진행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2달 이내로 다 끝이 났어요. 2달 이내로 끝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병원에서는 앞에 전반기에 확 준비를 해서 동기부여해서 올렸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지칠 때쯤 되면 끝이 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 5개월 이상 가잖아요. 이제 평소 실력을 좀 높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CS, 진짜 환자 경험이 시작이 됐어요. 고객들이, 환자들이 정말 불편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고, 네,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활동들이 지금 필요하고, 부서에서 방법을 찾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다른 이막이 올랐어요. 진짜 개선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퇴원 후 주의 사항에 대한 치료 계획, 그리고 부서 간의 의사소통도 그러면 몇 가지 VOC를 보시면 몇 가지로 추려지실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 직원들과의 공유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퇴원 후 주의 사항 및 치료 계획 정보 제공은 우리 4점, 이제 2점 척도에서 4점 척도로 가면서 이제 점수의 변화가 조금 예측이 되죠. 네, 그리고 정서적 지지는 위로와 공감이 들어가게 됐고 환자 안전과 병원 환경은 본인 확인 부분이 좀 들어가게 됐죠. 우리 이 부분은 100점이라고 좀 확신할 만큼 굉장히 자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먼저 돌려본 병원들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혹시나 좀 더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먼저 돌려본 병원들의 결과와 함께 말씀을 좀 가이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평가 차수별 조사 현황입니다. 4차 환자 경험 평가는 374개소가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 응답률이에요. 13.6% 응답률을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얼마나 이제 애를 쓰셨는지가 이 안에 보여져요. 3차 평가 때 14.6%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전화 리서치는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화를 하면요. 그 전화를 뭐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 끊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4차 평가는 모바일 리서치로 진행되면서요.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조금의 본인의 자율도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면 응답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모바일 평가는 원래 응답률이 훨씬 더 낮아요. 그런데 지금 13.6%가 나왔다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우리 정말 이제 개선하고 열심히 하신 거예요. 환자한테 설명 잘해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퇴원하실 때 심평원에서 평가 진행하는데 그때 꼭 응답 부탁드릴게요. 라고 또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이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네,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의 노고가 굉장했구나라는 것을 이 조사 응답률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점수가 좋은 병원들의 특징이 있어요. 조사 응답률이 높아요. 네, 다시 말해서 환자들이요, 내가 정말 고마운 마음을 이 조사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도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병원, 네, 상급 종합병원은 86점, 종합병원 81점, 이게 4차 평가 때의 결과이고요. 상종은 계속 오르고 있고 종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체력전 이제 5개월 이상 가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개선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종합이 좀 쉽지 않았어요. 담당자 지정부터 쉽지 않잖아요. 다 인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네, VOC, 고객 소리에 대한 개선이 없이는 점수를 좀 올리기 힘든 구조가 계속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5차 평가 때 7개 영역 26개의 문항인데 이 26개 문항 안에는 개인 영역 3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면 실질적인 점수를 내는 우리 종합점수에 들어가는 지표는요, 23개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병상별로, 평가 기관 병상별로 해서 조금 우리 표본수가 좀 바뀌었습니다. 100표본, 200표본, 400표본, 600표본으로 지금 1000병상 이상의 병원들이 표본이 좀 늘어나서요. 오히려 뭐 신뢰도는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담당자가 준비에 있어서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500에서 999병상까지는요, 400표본인데, 이전에 비해서 여기도 이제 2배 늘어나면서 이제 한 달에 100표본씩, 뒤에서 이제 몇 번씩 이제 거둡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좀 준비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공개에 보면 여기 보시면 4차 평가까지는 6개 영역별 점수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5차 평가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 들었던 5스타제를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등급화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6개 영역별 점수 공개라는 말이 없고 이제 공개 검토라는 얘기는 내년에 이제 등급화가 공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대상 및 방법에 보시면 이전과 동일합니다. 19세 이상의 1일 이상 의과 입원 환자 본인이고 퇴원 이후에 8주 이내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이제 8월부터 조사 기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고민이 빠지는 게 뭐냐면 그럼 대상자는 누구인가? 청구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8월 청구 환자들은 보통 한 달 입원 기간, 길어야 한 달 입원 기간이라면, 근데 우리 병원 한 달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7월 환자가 대상자에 이미 포함이 돼서 들어가겠죠. 7월 환자들이 다 8월에 우리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 병원은 병원 특성상 재원은 기간이 길다 하시면 6월부터 지금부터도 이미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확률 추출법으로 적용하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 표본 추출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 랜덤 샘플링이죠. 네, 그리고 기간별 표본 수를 보시면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앞에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평가의 수집의 흐름은요, 이전과 동일합니다. 우리 신병원에서요, 평가 명단을, 줍니다. 그러면 그 명단 뒤에 연락처를 적어서 다시 신병원으로, 보내는 시스템이고요. 그럼 신병원에서는 그 명단과 연락처를요, 조사 전문 업체에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선생님들이 실시간으로 신병원에서 올려준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아마 이 평가 시스템 안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사 수집 기간을 보시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들어가는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12월은 목표 포본스 미충족 기관만 실시한다. 기관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병원은 한번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했을 때요. 이렇게 우리는 300병상 만약에 해서 500병상 사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200표본이잖아요. 200표본은 우리 뭐 한 달 반이면 다 거친다. 그러면 사실상 12월까지 가실 일이 잘 없잖아요. 매달 조금씩 소분해서 나간다면. 그러면 우리 평가 기간 실제로 11월 말까지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11월 말까지면 우리 들어가는 대상자는 10월 환자들이잖아요. 어디에 좀 집중해야 되는가가 포커싱 되겠죠. 네,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중요하죠. 네. 각 기관별로 8월부터 1, 2차 수에 나눠서 좀 진행이 되는데 1차 수에 우리 명단을 줬는데 이 명단에 연락처를 못 적는 누락되는 연락처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사망하셨다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아예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환자 본인이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연락처를 이제 못 적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어떻게 됐냐면 그런 분들을 다시 추려가지고요. 몇 분 되는지 추려서 2차 평가를 다시 보내요. 네, 그 숫자만큼 우리가 뺀 숫자만큼 이제 빠지게 된 숫자만큼 다시 보내서 이걸 또 다시 진행했던 이런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2차 차수로 이제 한 번 더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선생님들이 2차에도 한 번 더 이제 받고 보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진행되는데 12월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충족 기간이 좀 진행을 하게 되고 보통은 300병상 이하 병원들은 12월까지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진행했던 병원들을 보니까요. 한 지역에는 보니까 한 반 이상, 300병상 이하 병원들은 반 이상이 다 12월까지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상 수가 한 그 정도 된다고 하면 퇴원 환자 수가 기본적으로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병상 수가 적기 때문에 퇴원 환자 수가 적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병원 12월까지 가니까 아주 길게 가는 이 모형을 그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별표입니다. 네. 우리 병원이 만약에 600병상이에요. 그러면 400표본이 기준이 되겠죠. 매월 100표본씩 기준으로 이제 받게 되고요. 이걸 미충족하면요. 이제 12월까지 이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수했으면 이제 표본이 우리 10% 응답률을 생각해서 이제 10배수를 주게 되는데요. 그 10배수를 줄 때 그러면 지금 100표본이면 1000표본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1000표본을 할 때 10% 응답률보다 우리 병원에 더 나와야지 우리가 미충족 기간이 안 되는 거예요. 12월까지 진행 안 되는 거예요. 12월까지 진행되면 진행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직원들의 좀 피로도와 막 이런 것들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됐었으면 우리가 10% 응답률을 좀 10%보다 더 높여야 돼요. 네, 중간에 전화번호 빠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앞에 전반에 조금 네, 노력하는 네, 이런 구조가 되면 조금 선생님들이 점수나 이런 관리하기가 좀 쉽다라는 말씀을, 쉽진 않아요, 그래도. 네, 그렇지만 좀 좋은 구조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담당자 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전화번호 입력을 할 때 전화번호 입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제출 사유에 그걸 체크하고 하시면 되는데 개인정보 보호 요청을 하신 분들은 네, 이거 체크하시고 전화번호가 아예 우리한테 없고 보호자 연락처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지는 유선 연락처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전화번호 없음을 체크하시게 되고 또 조사 불가능 사망자의 경우는 3번 체크하시게 되고 보통은 2번을 많이 체크하셨더군요. 네, 심평원의 자료에 나와 있는 거 4차 평가 결과를 보니까 전화번호 없음이 많이 기재가 되셨더군요. 그것도 4차 평가가 3차 평가 대비 훨씬 더 많이 네, 전화번호 없음이 체크되셨더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기타는 직접 입력하는 부분들요. 우리 1000명을 입력하다 보니까, 네, 1000명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다 보니까 이 기타에 입력하는 이것도 굉장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그냥 다 뭐, 그런 조사분 이런 거 없이 그냥 너무 이거 피곤하게 확인하기 힘들어서 그냥 다 드렸다 고 어떤 병원들은 차트 하나씩 확인하고 전화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담당자의 노고가 사실은 이거 작성하는데 굉장한 피로도가 좀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마지막, 제가 좀 숨차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든 영상의 길이를 좀 줄여보고자, 네, 숨차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는 치료의 시작입니다. 설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VOC, 고객의 소리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들이 느껴지냐면, 여러분들의 설명이 곧 위로와 공감이고 존중과 이해이고 경청인 것들을 확인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라운딩을 돌아봐도 병원 라운딩을 돌아봐도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디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지를 보시고 네, 이번 평가를 잘 준비하셔서 또 좋은 성과를 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